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매일 보내는 작은 신호들 혹시 무시하고 지나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 두세 번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지만 연구를 들여다보면 이 익숙한 불편함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년 동안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온 시니어 건강 연구자로서 단언합니다. 우리 몸은 절대로 이유 없이 불편함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불편함은 마치 오래된 시계가 내는 미세한 소음처럼 망가짐을 미리 알려주는 마지막 경고음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들으실 내용은 병원에서 무심코 지나가는 정보도 아니고 어떤 광고 문구가 만드는 과장도 아닙니다. 평생 축적된 연구, 논문, 장기 추적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전립선 건강의 본질적인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특별한 이유는 단 하나. 오늘 이야기를 들은 분들 중 상당수가 나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며 실제 변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직 생활 방식 그리고 몸의 신호를 대하는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다시 편안하게 만들 힘이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차근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연구팀에서 시니어 남성 3천여 명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에 여러 번 깨는 사람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그냥 견디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함이 창피해서가 아니라 남자라면 다 그렇다는 오래된 생각이 마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학 연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전립선은 나이가 들어도 갑자기 굳어버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천천히 조용히 아주 작은 변화를 통해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소변이 약해진 느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떨어지는 잔뇨감, 밤마다 뒤척이게 만드는 불편함, 이 모든 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나이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하루 한 달 몇 해가 지나버립니다. 그 사이 전립선은 더 굳어지고, 혈류는 약해지고, 염증은 잦아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전립선 기능 저하는 초기의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진행을 충분히 늦출 수 있고 심지어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원인일 수 있지만 운명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전립선은 나이보다 습관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 습관이란 것이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고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연구자로서 기록해두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조정했지만 그분이 겪은 변화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랜 기간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했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누구보다 조용하고 성실한 삶을 살고 있었고 자녀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일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자주 깨고 장시간 외출이 불안하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 외출조차 꺼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못하고 살았어.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신체적 불편함을 넘어서 존엄성이 흔들린 한 사람의 상실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변화는 극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약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다시 듣는 법을 익히고 전립선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생활 루틴을 실천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새벽에 깨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가뿐합니다.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이 변화는 단 하나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전립선은 흐름이 살아나면 기능도 되살아난다. 전립선은 단순한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바쁘게 일하는 조직 중 하나입니다. 전립선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분비물을 만들어내며 이 분비물은 일정한 주기로 배출되어야 기관 전체가 건강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전립선을 작은 순환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혈류, 분비, 배출이 원활해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순환이 느려지고 분비물의 밀도가 변화하며 조직의 탄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여러 불편함이 차례대로 나타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오래 사용하지 않은 물 저장고가 조용히 탁해지는 과정과 거의 같습니다. 누가 일부러 망가뜨리지 않아도 흐르지 않으면 몸은 자연스럽게 굳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 여러 연구에서 공통으로 말합니다. 전립선 건강의 핵심은 흐름, 즉 순환과 배출의 리듬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약으로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천천히 되살리는 쪽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오래갑니다.
이 대본의 전체 시리즈가 바로 이 흐름 회복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치료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특별한 기술이나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불편함이 사실은 전립선이 보내는 조용한 구조 신호라는 사실, 그리고 이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기만 해도 전립선 기능 저하의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을 되찾는 여정은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단지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몸은 이유 없이 불편을 만들지 않습니다. 밤에 자꾸 깨는 이유, 소변이 시원치 않은 이유, 심지어 예전 같지 않은 활력까지, 모든 것은 전립선이라는 작은 기관이 보내는 조용한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메시지를 과학적으로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논문과 장기 연구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전립선은 흐름이 살아나면 기능도 되살아난다. 흐름이란 무엇일까요? 피가 돌고 조직이 움직이고 분비물이 제때 배출되는 것, 이 간단한 원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전립선은 서서히 굳고 붓고 눌리고 결국 우리 일상을 뒤흔드는 불편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 나이가 들었다고 전립선이 굳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배출되지 않았을 때 천천히 나이를 먹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그 흐름을 되살리는 과학적 원리와 그 원리를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립선 회복 루틴의 첫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은 아십니다. 젊을 때는 소변이 힘있게 나왔다는 사실을,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밤에 깨는 일이 드물었다는 사실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방광이 시원하지 않고 한번 갔다 와도 다시 가야 할 것 같고 바쁜 일정 중 갑자기 닥치는 불편함 때문에 한순간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이 굳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혈류 저하. 나이가 들면 골반 쪽 혈관은 탄력이 떨어지고 전립선 주변의 미세한 혈관들은 자주 막히거나 좁아집니다. 피가 덜 흐르면 조직은 딱딱해지고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둘째, 분비물의 정체. 전립선은 끊임없이 분비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배출이 줄어들면 그 분비물이 오래 머물고 점도가 바뀌고 조직 내부에서 작은 찌꺼기처럼 남아 전립선을 자극하게 됩니다. 셋째, 근육의 긴장. 전립선을 감싸고 있는 근육은 스트레스와 피로에 매우 영향을 받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는 생활, 운동 부족, 그리고 불규칙한 수면은 이 근육을 경직시키고 소변길을 더 좁게 만들며 전립선 기능 저하를 가속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밤에 자주 깨는 증상, 잔뇨감, 소변줄기 약화, 배뇨 후 묵직한 느낌 등이 차례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립선은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천천히 굳어온 결과가 불편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놀라울 만큼 명확합니다. 피를 다시 돌게 하고 굳은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고 분비물이 흐름을 되찾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약이 아닌 습관으로 가능합니다. 전립선은 움직일 때 살아난다. 연구에서는 전립선 건강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골반적은 활성화를 강조합니다. 골반적은 전립선 바로 아래에서 몸을 지탱하고 소변길을 지지하는 핵심 근육입니다. 이 근육의 움직임이 활발해질수록 전립선 내부 압력이 고르게 분산되고 피가 잘 돌며 조직의 탄력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이 근육이 굳으면 전립선은 마치 꽉 낀 신발 안의 발처럼 답답해지고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많은 분들이 너무 쉽게 지나치지만 전립선 건강 회복의 기초가 되는 행동입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를 단순한 운동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립선의 걷기는 하나의 치료 기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전립선의 움직임을 되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자극입니다. 제가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며 내린 결론은 간단합니다. 꾸준히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립선 불편 증상이 눈에 띄게 늦게 나타난다. 왜일까요? 첫째, 걷기는 골반저근을 자연스럽게 자극합니다. 걸을 때 다리가 뒤로 뻗어질 때마다 전립선 주변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그 움직임이 전립선 혈류를 깨웁니다. 둘째, 걷기는 골반 전체의 혈액 흐름을 증가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몸에서 가장 늦게 따뜻해지는 부위가 바로 골반입니다. 이곳이 혈류가 부족하면 전립선이 굳습니다. 걷기는 그 지역을 가장 적극적으로 덮여주는 운동입니다. 셋째, 걷기는 전립선 압력을 정상 범위로 되돌립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는 생활은 전립선에 계속 무게를 싣는 것과 같습니다. 걷기만 해도 이 압력이 분산되고 조직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갖습니다. 의학계에서는 걷기와 전립선 기능 사이의 상관관계를 수많은 논문을 통해 축적해왔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걸으면 전립선은 부드러워지고 굳은 조직은 늦게 찾아온다. 여러분께서 따라하기 쉽도록 제가 연구자로서 가장 권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걷기 시간은 짧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처음부터 30분을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10분,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대신 매일 하십시오. 둘째, 걷는 속도는 빠를 필요 없습니다. 전립선은 무리한 운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됩니다. 중요한 건 골반저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셋째, 걷기 직후의 몸 상태를 관찰하십시오. 아랫배가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 뒤꿈치가 가볍게 풀리는 느낌, 골반 주변의 묵직함이 약해지는 느낌, 이 변화 하나하나가 전립선 기능이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넷째, 저녁 시간 걷기를 추천합니다. 하루 동안 앉아서 눌린 전립선을 가장 편안하게 풀어주는 시간대가 저녁입니다. 이때 몸이 이완되며 혈류가 올라가 밤의 배뇨도 한결 편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걷기만 시작했는데 밤에 2번 깨던 것이 1번으로 줄었습니다. 아침 소변 줄기가 조금 더 힘있게 느껴졌습니다. 잔뇨감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전립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굳었던 조직이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변화만 찾아 헤매지만 몸은 작고 지속적인 자극에 훨씬 더 반응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런 회복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단순한 걷기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다시 편안한 방향으로 돌려놓는 모습을 그러니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 자신에게 단 한 가지를 약속하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걷기 습관을 시작한다. 이 작은 결심이 전립선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전립선이 다시 살아나기 위한 첫 번째 원리, 즉 움직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 시작해도 몸의 변화가 조금씩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랫배가 덜 당기거나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초기 반응입니다. 전립선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능을 천천히 다시 깨우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움직임만으로는 전립선의 모든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어렵습니다. 움직임이 혈류를 깨우는 첫 번째 불씨라면 그 불씨를 꺼지지 않게 키워주는 요소가 바로 따뜻함과 이완입니다. 전립선 건강 연구에서 가장 오랫동안 집중되어 온 주제, 그리고 시니어 건강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핵심 원리인 골반 온도 상승과 근육의 이완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 전립선 회복의 필수 조건이며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이 전립선 기능을 되살리는 데 반드시 알아야 할 법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차가운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나는 원래 체질이 그래. 그러나 연구를 보면 이야기는 매우 다릅니다. 전립선 기능 저하를 겪는 남성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골반 온도가 평균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추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도가 낮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전립선 내부로 흐르는 혈류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전립선의 혈류는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혈류가 좋아야만 염증이 가라앉고 조직이 부드러워지고 분비물이 제때 배출됩니다. 그런데 골반이 차가우면 어떨까요? 첫째, 전립선 주변 근육이 수축합니다. 이 근육이 뭉치면 소변길이 좁아지고 배뇨가 시원하지 않아집니다. 둘째, 혈관이 오그라듭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조직은 단단해지고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전립선 내부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 압력 때문에 잔뇨감과 묵직함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전립선 건강의 원칙으로 다음 한 문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전립선은 따뜻해야 한다. 우리가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면 피부가 말랑해지고 근육이 풀리는 느낌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원리가 전립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혈관 확장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몸은 자연스럽게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 결과 전립선 주변에 피가 더 잘 몰립니다. 이 혈류는 전립선을 정화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근육 이완입니다. 전립선 주변에는 아주 작은 근육들이 촘촘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 근육이 굳으면 배뇨 문제가 생기고 소변 줄기가 약해집니다. 따뜻함은 이 근육을 녹이듯 풀어줍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분비물의 점도 감소입니다. 전립선은 분비물을 계속 만듭니다. 따뜻함은 이 분비물이 고여서 뭉치는 것을 막고 배출이 수월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일어날 때 전립선은 다시 부드러워지고 기능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한 끝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따뜻함의 양과 비례한다. 여러분 이미 하고 계신 행동 하나만 바꿔도 전립선의 온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바로 샤워 직후의 행동입니다. 대부분 샤워를 마치고 바로 속옷을 입은 뒤 찬바람이 드나드는 방을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립선에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샤워로 상승한 골반 온도는 단 몇 분 만에 다시 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작은 습관을 권합니다. 첫째, 샤워 직후 바로 앉거나 누우십시오. 서성거리면 찬 공기가 골반을 빠르게 식힙니다. 둘째, 골반 부위를 수건으로 단단히 감싸십시오. 아랫배와 회음부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샤워 후 10분 정도는 몸을 천천히 식히십시오. 20분이 전립선 온도를 안정시키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 습관 하나만 실천해도 많은 분들이 아랫배 당김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혈류가 새롭게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전립선 회복의 두 번째 핵심 루틴은 바로 골반 이완 스트레칭입니다. 전립선을 둘러싼 근육은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 때문에 쉽게 굳습니다. 이 근육이 경직되면 소변길은 눌리고 혈류는 막히며 전립선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이 근육은 단지 몇 분의 스트레칭만으로도 놀라울 만큼 빠르게 풀립니다. 아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립선 회복형 스트레칭입니다. 첫째, 편하게 앉아 허리를 세우십시오. 양쪽 무릎을 살짝 벌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 과정에서 골반 저근이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둘째, 의자에 앉아 한쪽 발목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십시오. 이 자세는 골반 깊숙한 곳을 부드럽게 늘려줍니다. 양쪽을 번갈아 가며 각각 30초씩 유지하십시오. 셋째, 바르게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끌어당기십시오. 이 자세는 전립선 주변 근육을 크게 이완시키며 하루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넷째, 스트레칭 중에는 절대로 힘을 주지 마십시오. 이 루틴의 목적은 이완이지 근육 강화가 아닙니다. 힘을 주면 오히려 골반 저근이 더 굳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스트레칭을 일주일만 해보면 아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소변이 마무리되는 느낌이 좋아집니다. 이는 골반 저근이 부드러워지며 소변기를 쥐고 있던 압력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랫배와 회음부의 묵직함이 줄어듭니다. 전립선 주변 혈류가 개선되면 이 묵직함이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셋째, 밤에 깨는 횟수가 줄 수 있습니다. 전립선 근육이 부드러워지면 방광을 눌러대는 힘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몸이 회복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전립선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 중 가장 효과가 뛰어난 것은 바로 온열 찜질입니다. 이 찜질은 많은 연구에서 전립선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온열 찜질의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혈류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단 몇 분 만에 골반 온도가 상승합니다. 둘째, 근육 이완 효과가 오래갑니다. 스트레칭보다 더 깊은 층까지 영향을 줍니다. 셋째, 전립선 내부 압력을 낮춥니다. 이 압력이 낮아지면 잔뇨감과 답답함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파나 침대에 편하게 앉거나 누운 뒤 따뜻한 찜질팩을 아랫배 위에 올립니다. 50도 이하의 온도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유지하십시오. 이때 몸이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 들면 전립선 주변의 혈류가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전립선은 따뜻해지면 움직이고, 움직이면 순환이 되살아나고, 순환이 살아나면 기능이 회복된다. 이 과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력을 깨우는 일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걷기와 온열 그리고 골반 이완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전립선이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원리를 이미 배웠습니다. 움직임과 따뜻함 그리고 이완, 이 세 가지는 전립선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고 몸의 순환계를 깨워주는 아주 중요한 토대였습니다. 그러나 전립선 회복의 마지막 열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배출의 리듬, 즉 몸이 만들어낸 것을 제때 흘려보내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들으면 조금 당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해야 하나? 나이가 드니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지만 연구는 분명히 말합니다. 전립선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분비물이 고이지 않고 막히지 않고 흐르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민망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립선 기능 유지의 핵심 기전입니다. 오늘 4부에서는 바로 그 원리를 과학적으로 풀어드리고 시니어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하고 현실적인 전립선 배출 루틴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해하는 순간 전립선 건강을 되찾는 과정이 훨씬 명확해질 것입니다. 전립선은 다른 기관과 달리 하루에도 여러 차례 작은 분비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그대로 쌓아두는 것은 마치 오래된 물을 그릇에 담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흐르지 않으면 변하고 변하면 조직을 자극합니다. 의학 논문들에서는 전립선 분비물의 정체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점도 증가. 분비물이 오래 머물면 점성이 올라가고 전립선 내부를 눌러 조직을 긴장시키게 됩니다. 둘째, 미세염증. 정체된 분비물이 세균의 번식 환경이 되어 만성 전립선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혈류 악화. 분비물이 뭉치면 전립선 주변 혈관이 더 쉽게 눌립니다.
그 결과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소변 흐름이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립선 기능은 배출의 주기와 비례한다. 여기서 말하는 배출은 무리하거나 과도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것을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기에는 별다른 관리 없이도 몸이 알아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분비도 활발하고 배출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시니어 시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분비 속도는 유지되는데 배출 빈도는 줄어듭니다. 몸이 만드는 양은 크게 줄지 않지만 생활 습관이나 관계 빈도 때문에 배출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근육 탄력이 떨어져 분비물이 더 오래 머뭅니다. 골반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 전립선 내부 압력이 완전히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혈류가 감소하면서 회복 능력이 더뎌집니다. 따라서 정체된 분비물이 이전보다 더 오래 남아 불편함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칠 때 전립선은 더 쉽게 굳고 굳은 전립선은 배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배출 리듬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 루틴을 실천하면 이 악순환이 끊어지고 조직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루틴은 어떤 장비도 필요 없고 어렵거나 위험한 방식도 아닙니다. 그저 몸의 생리적 흐름을 돕는 습관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몸풀기 시간을 갖기. 전립선 배출은 몸이 이완될 때 훨씬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매일 일정한 시간, 예를 들어 샤워 직후나 취침 전 같은 시간에 아랫배와 골반을 천천히 풀어주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만으로도 골반 저근이 안정되고 전립선 내부 압력이 내려가 배출 과정이 원활해집니다. 둘째, 긴장을 풀어주는 호흡 훈련. 호흡은 전립선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억지로 숨을 참거나 몸에 힘이 들어가면 전립선 근육이 수축해 배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호흡을 추천합니다. 하나, 코로 넓고 깊게 들이마신다. 둘, 입으로 천천히 길게 내쉰다. 셋, 내쉬는 동안 아랫배와 회음부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관찰한다. 이 호흡을 30초만 반복해도 몸의 긴장이 눈에 띄게 풀립니다. 셋째, 배출 후 골반 안정 시간. 어떤 분들은 배출이 끝나면 바로 일어나거나 움직입니다. 그러나 전립선은 배출 후 잠시 쉬어야 완전히 이완됩니다. 누운 자세에서 아랫배와 골반을 편안하게 두고 10초에서 20초 정도 자연스러운 호흡만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남아있는 미세한 압력이 정리됩니다. 전립선 건강 연구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하니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몸을 더 긴장시키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과도한 힘주기. 힘을 주면 배출이 빠르게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골반 저근이 단단해져 전립선이 오히려 더 눌립니다. 둘째, 짧은 시간에 여러 번 시도하기. 몸이 원하지 않는 시간을 억지로 반복하면 근육이 피로해지고 전립선은 더 굳습니다. 리듬은 빈도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이 중요합니다. 셋째, 차갑거나 건조한 환경에서 시도하기. 차가운 온도는 즉시 혈관을 수축시키고 건조한 환경은 피부 자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따뜻하고 편안한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불안한 마음으로 하는 행동. 심리적 긴장은 전립선 건강에서 매우 큰 변수입니다. 불안하면 몸은 자동으로 수축합니다. 따라서 편안함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루틴을 잘 지키면 아래와 같은 변화들이 천천히 나타납니다. 첫째, 아침 소변 줄기가 단단해지고 길어집니다. 이는 전립선이 부드러워져 통로가 넓어진 신호입니다. 둘째, 배뇨 후 묵직함이 줄어듭니다. 전립선 내부 압력이 정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밤중 배뇨 횟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광이 여유를 되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넷째, 오래된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전립선은 몸의 전반적인 활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실천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전립선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할 힘을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단지 그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전립선 건강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의 분위기, 부부의 감정, 생활의 리듬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식단을 챙겨주거나 걷기와 온열 루틴을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남성의 긴장은 크게 풀립니다. 특히 심리적 안정은 전립선 회복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몸은 마음이 안정될 때 가장 자연스럽게 이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함께 걷기, 온열, 스트레칭, 그리고 배출 리듬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관리까지 같이 노력하면 그 효과는 2배 이상 상승합니다. 오늘 전한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립선의 건강은 흐름에 있고 그 흐름의 마지막 완성은 배출 리듬에 있다. 전립선은 고여 있으면 굳고 흐르면 부드러워집니다.
회복은 움직임과 따뜻함, 그리고 자연스러운 배출 리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내 삶을 다시 편안하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우리는 전립선 회복의 세 가지 핵심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움직임. 둘째, 따뜻함과 이완. 셋째, 자연스러운 배출 리듬. 이 세 가지가 전립선 기능을 되살리는 토대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립선은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아진 상태를 평생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은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입니다. 오늘 그 생활 패턴, 즉 전립선 건강을 평생 유지하는 장기 전략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며 가장 흥미롭게 지켜보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생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을 크게 나누면 다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지닌다. 수면, 식사, 활동 시간이 일정합니다. 둘째,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 특히 허리 아래의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셋째, 과음과로를 피하고 스트레스를 제때 풀어낸다. 전립선은 스트레스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지나친 자극보다 자연스러운 순환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몸의 흐름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네 가지는 전문가들의 연구에서도 꾸준히 강조되는 원칙입니다. 특히 리듬이라는 개념은 전립선뿐 아니라 인체 전체의 회복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여러분, 수면은 전립선 건강의 가장 큰 축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 때문에 밤에 깨면서 이를 단순한 불편함으로 넘어가지만 실제로는 전립선 기능과 수면 사이에는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전립선 주변 근육과 혈관은 밤에 가장 깊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전립선 조직은 다음과 같은 불리한 변화를 겪습니다. 첫째, 근육 피로가 회복되지 않아 다음날 배뇨가 더 어려워집니다. 둘째, 염증을 가라앉히는 호르몬 분비가 감소합니다. 셋째, 혈류 개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전립선의 회복은 깊은 수면이 보장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수면 전략을 권합니다. 하나, 늦은 저녁 과식과음을 피하십시오. 방광과 전립선의 긴장을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둘, 취침 2시간 전에는 따뜻한 샤워를 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골반저근의 긴장이 크게 완화됩니다. 셋, 잠들기 전 얕은 스트레칭을 통해 호흡을 정리하십시오. 숨이 고르게 흐르면 전립선도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매일 밤 전립선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전립선에 좋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로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립선 건강은 특정 음식보다 먹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는 패턴이 전립선의 혈류, 호르몬 분비, 근육 긴장도를 직접적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과식을 피하십시오. 배가 과하게 차면 장기들이 아래로 눌리고 전립선에도 부담이 갑니다. 특히 저녁 과식은 밤중에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어 수면 회복을 방해합니다. 둘째, 천천히 오래 씹으십시오. 오래 씹는 행동은 혈류를 복부 쪽으로 부드럽게 보내 전립선 주변의 긴장을 간접적으로 완화합니다. 셋째,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여러 번 나누어 마십시오. 갑자기 많은 양을 마시면 방광이 긴장하고 전립선 주변 근육도 긴장을 따라갑니다. 이것만 지켜도 전립선의 부담은 놀라울 만큼 줄어듭니다. 음식 자체보다 몸의 흐름을 방해하는 패턴이 문제입니다. 제가 많은 사례를 분석했을 때 전립선을 약하게 만드는 공통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첫째, 늦은 밤 짠 음식 섭취. 나트륨은 방광을 더 민감하게 만듭니다. 둘째, 단 음료 과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면 전립선 주변의 미세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셋째, 잦은 카페인 섭취. 카페인은 배뇨를 자극하며 전립선의 안정성을 떨어뜨립니다. 넷째, 술 대신 물을 덜 마시는 습관.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강화하고 전립선 조직을 더욱 건조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기름지고 무거운 식단. 기름기 많은 음식은 혈액 점도를 높여 전립선으로의 혈류 공급을 방해합니다. 이 5가지만 줄여도 몸의 흐름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디서 먼저 느끼십니까? 가슴? 어깨? 목? 그러나 전립선도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합니다.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동으로 긴장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골반저근이 바로 단단해지고 전립선 주변이 수축됩니다.
즉 마음의 긴장은 그대로 전립선으로 전달됩니다. 전립선이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압력도 줄여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풀어내는 습관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첫째, 하루에 5분이라도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기. 몸은 호흡 패턴만으로도 긴장을 크게 낮춥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에 가벼운 산책하기. 걷기는 스트레스 해소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셋째, 배우자나 가족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 대화는 전립선에 매우 좋은 이완 신호를 보내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작아 보이지만 전립선 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축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제가 가장 간단하게 정리한 일주일 전립선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시니어 남성분들이 가장 따라하기 쉽고 효과가 안정적이며 영구적으로도 근거가 풍부한 방식입니다. 월요일, 저녁 걷기 15분, 골반 스트레칭 3분. 화요일, 따뜻한 샤워 후 아랫배 온열 10분, 호흡 이완 30초. 수요일, 야식 금지, 천천히 오래 씹는 식사 훈련. 목요일, 저녁 걷기 15분, 취침 전 따뜻한 물 한 잔 소량. 금요일, 스트레스 해소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토요일, 온열 찜질, 골반 이완 루틴. 일요일, 몸 상태 점검, 아랫배 회음부의 긴장도 확인. 다음 주 실천 계획 세우기. 이 루틴을 지키면 전립선은 매일 조금씩 회복되고 일주일마다 안정감을 더해갑니다. 여러분, 전립선 회복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속도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변화는 실천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온다. 걷기, 온열, 이완, 규칙적인 배출, 이 네 가지가 만들어내는 흐름은 전립선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고 몸의 균형을 되살리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수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간단한 원칙만 지키고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소변 흐름이 나아지고 삶의 여유가 되살아나는 사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이제 여러분은 전립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원리와 루틴을 갖추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몸은 실천을 기억합니다. 꾸준히 움직이면 기능이 살아나고 따뜻함을 지키면 굳은 조직이 풀리고 자연스러운 리듬을 유지하면 전립선은 다시 건강한 흐름을 되찾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원칙 중 어떤 것부터 실천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다음 한 걸음은 어디입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결심을 남겨주십시오. 그 결심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되찾는 첫 번째 신호가 될 것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약이나 수술이 아닌 당신의 의지와 생활 습관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